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율 얘기요. 취득세하고요. 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게 되는데 세율 중에서 주된 출제 이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중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가장 유력한 파트입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못 외웁니다. 표를 봐도 정시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뭐 조정 대상직이 뭐 이런 이슈들, 비업무용 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자료를 줘도 못 맞춰요. 세율표를 줘도. 그래서 그건 이제 몇 개, 한두 개 편법으로 외우고 시험용에 맞춰서 외울 때 있지만 취득세와 등록명세, 재산세는 정말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아, 종부세는 세울 의미 없어요. 시험에 낼 만한 포인트가 안 돼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세율은 최소한 수험생으로서의 도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먼저 표준세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의 유형,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원시취득 뭐 있습니까?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공유수면의 매립,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된 부분, 이전으로 재축도 있었고, 재축도 신축 재축도 원시취득이 있었고, 이전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된 부분, 이건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이제 세율 2.8% 적용합니다. 괄호 열고는 별 필요 없어요. 2.8%. 두 번째,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 승계취득은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으로 나눴었죠. 앞에서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을 구분할 때는 유상승계취득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이라고 하는 거 유상승계취득.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 이에 비해서 무상승계취득은요, 뭐 상속증여 등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바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승계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4 암기표들로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 우리가 취득세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주택, 농지, 그리고 그 밖의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뭐야? 4%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닌 토지도 기본적으로 4%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니까 6억 이하 1%입니다. 한편 니은번 6억 초과 9억 이하 2% 해놓고 줄 쫙 끊었어요. 2%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 계산 보면 더럽게 복잡합니다. 9억 초과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1, 2, 3 농지 3%, 그 다음에 주택 농지 외 부동산 취득은 4%. 그래서 취득세율 사실 제일 센 게 4%죠. 아, 물론 1세대 2주택자는 8%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실무랑 관련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는 거는 시험을 위한 시험입니다. 나중에 예상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한두 개 제가 분석을 해서 살을 붙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거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택, 농지, 주택, 농지 외 부동산 1, 2, 3, 4까지 이렇게 갑니다. 1, 2, 3, 4 2.8%는 금방 외우세요. 어려운 건 1, 2, 3, 4지. 무상승계취득. 앞에서 얘기했던 무상승계취득의 범주와는 별개 문제로 세율을 따질 때는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과 상속 외 원인이라고 해서
상속 외 원인은 증여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속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 등은 원칙은 3.5%인데 이건 이슈가 안 되고요. 비영리 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2.8%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 상속 농지에다가 이때는 이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거기서 세율 2.3%. 농지 외 부동산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2.8%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원시취득 2.8%, 유상승계취득 1, 2, 3, 4, 무상승계취득은 농지된 상속은 2.3%, 농지의 부동산의 상속은 2.8%, 비영리법인 증여를 받았을 때 2.8%의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공유물 등의 분할. 사실 이 공유물 등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 지방세법에서는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2.3%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 들어가면 민법이랑 공부하다가 헷갈려 버려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쉽지, 간단한 문제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협의에 의한 분할과 혹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따른 확정 판결에 따른 분할 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성립돼서 분할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민법 공부할 때는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건 형성 판결이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비연도 교육이 발생하고요. 나머지는 어떻다? 바로 등기해야지 물권 비연도 교육이 발생한다. 근데 합유물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었어. 근데 여기는 또 2.3% 분할이라고 되어 있어. 조합체를 해산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관계가 종료가 되고 단독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총유물의 분할, 종중에 제3이라고 하는 것을 처분해서 종업끼리 나눠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법 공부가 돼 있으면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에서 분할이 가능하고 합유나 총유에서는 분할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민법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세법에서는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시취득 2.8%, 유상승계취득 1, 2, 3, 4, 무상승계취득 상속으로 농지 2.3%, 농지의 부동산의 상속은 2.8%, 비영리법인 증여받았을 때 2.8%.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원시취득 2.8%, 공유물 등의 분할 2.3%, 예,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율 부분에 대해서 겁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은 저렇게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아니 1, 2, 3, 4, 2.3, 2.8, 2.8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물론 채워넣어야지 이런 걸 하나하나. 어찌됐든 간에 취득세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 거, 원시취득과 공유물 등의 분할을 제외하면 얘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1, 2, 3, 4, 2.3, 2.8. 그러나 이게 암기가 되시려면 겁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되는 파트. 야, 이게 바짝바짝 오르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자, 이게 소위 표준 세율이라는 개념이고, 이런 표준 세율은 이게 이제 지방세거든요. 지자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표준 세율을 1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내들 세율의 50% 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를 더 늘릴 수도 있다. 바로 지자체 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공통적으로 지자체장에 의해서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이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아니,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게 있습니다. 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경우, 얘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 2.8%, 뭐 2.3%, 또 뭐가 있었죠? 1, 2, 3, 4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거기서 2% 빼주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 환상이 분분이라고 해서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환상이 분분. 특이한 것부터 먼저 가볼까요? 상속으로 인해서 뒤에 1주택 나와 있죠. 원래 상속은 농지는 2.3, 농지의 부동산은 2.8%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건 별개 문제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상속 농지 2.3, 농지외는 2.8, 그러니까 얘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0.8%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 요걸로 이제 이 답이 됐던 건 환매 등기인데,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할 때 환매라는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서 생각나서 나중에 환매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럼 환매가 뭐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다가 환매 특약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중에서 약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다시 갑에게 넘기기로 하는 특약, 이걸 우리가 환매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앞에서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1, 2, 3, 4 있었죠. 1, 2, 3는 주택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볼까요? 자, 주택 1, 2, 3, 농지 3%, 주택 농지의 부동산 4%. 그러니까 거의 다 4%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 치고,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환매 특약이 등기를 해서. 그러면 을은 취득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취득했으니까. 몇 프로? 이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건물이다, 또는 그냥 주택, 농지 외 토지다 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농지가 아닌 토지. 그러면 4%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좋다. 물론 이제 부가세가 따로 있으니 4.46%입니다. 4% 세율을 적용받아서 뭘 하게 된다?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환매 특약에 따라서 뭐 3년으로 특약을 해놓고 3년 내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게 되면은, 돈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준다 라고 하는 특약을 환매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농지 아닌 토지라고 전제했을 때 또 이 사람이 4%의 취득세를 낼 거냐? 이게 아니라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드립니다. 원래 표준세율 4%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을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와 함께. 그리고 지금 갑이 다시 을한테 일정한 금액을 집어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을 찾아갑니다. 그럼 또 4%를 낼 거냐? 아니, 빼기 2%니까 2%의 세율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인, 이제 다시 환매 특약에 따라 매도한 사람이죠. 을이라는 사람 얼마?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 즉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환매 등기가
출제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외울 때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속액이 아까 설명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농지 2.3, 농지의 부동산은 2.8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택의 상속, 주택에 대한 상속에 있어서 취득세는 2.8%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빼준다? 1가구 1주택이면 2% 빼서 0.8%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은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 가액 이하인 경우. 앞에서 이전으로 인한 취득 중에서 이전은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취득. 아까 우리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은 2.3%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기본상 본인 지분 이내일 때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적용한다. 그러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50대 50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 분할을 해서 단독 소유권을 내가 찾아오는 거잖아. 그러면 2%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2.3%를 적용합니까? 아까 표준세율이 2.3%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표준세율 마이너스 2%에서 0.3%를 적용합니까? 이런 해석 문제를 여러분에게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법조문 자체 모순이 있잖아. 분명히 공물의 분할은 2.3% 표준세율 해놓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2%도 그래. 그럼 도대체 2%, 2.3%야.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3%가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험 문제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을 얘기하면서 표준세율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또는 다음 중 세율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해서 요걸 세트로 물어보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시오 라고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따라서 취득. 이것도 본질적으로 내가 찾아오는 거죠. 이걸 이름하여 환상의 분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이 환매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제 쟁점으로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표준세율은 표준세율대로 따로 외우는 거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2%하고요. 2% 즉 중과 기준세율 이 얘기가 2%라는 얘기입니다. 2%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얘기할 때 표준세율이 사실 좀 센 편이죠. 나중에 중과세율 따로 별개로 따집니다. 그건 별개 문제고 중과 기준세율이 아무래도 환상의 분분보다는 작겠죠. 아까 1, 2, 3, 4에서 가장 높은 취득세율이 4%였습니다. 거기서 2% 빼게 되면 환상의 분분은 최대 2%는 얘기고 얘는 중과 기준세율이 일괄적으로 2%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지과라고 하는 거예요. 개지과. 우리 앞에서 이 중과 기준세율은 마치 의미가 뭐랑 유사하냐면 간주 취득과 유사하죠. 간주 취득의 이슈가 먼저 토지 관련해서 지목 사실상 변경, 건물 관련해서 승강기 설치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점 주주.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 지분 비율에 맞춰서 법인 등의 부동산을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지목 변경에 따라 가액 증가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도 아까 일정하게 과세 표준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별로 중요치 않아. 기억이 안 나면 안 중요한 거예요. 과점 주주의 취득 아까 따로 이 과세 표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개수로 인한 취득 중에서 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이슈, 방법이다 보니까 표준세율은 표준세율대로 따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표준세율 마이너스 2%와 중과 기준세율을 비교하는 식으로 보통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중과세율, 지금 겁나 많이 때리는 것입니다. 자, 표준세율 플러스 8%, 별골 고국호, 별골 고국호,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율이 8%를 더합니다. 그 외 과밀 억제분양. 우리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으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본점을 취득한다 등등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별골 고고고 요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별골 고고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별거 없어요. 이 별걸 고고 나중에 취득세 중과 대상 이런 얘기를 세법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걸 고고. 그러면 실질적인 출제 이슈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 내가 찾아오는 거. 바로 형식적 취득. 좀 더 구체적으로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개지과. 그리고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끔 장난질을 해야 됩니다. 낼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세율 적용. 아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뭐 지문에 하나 나오고 말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세율과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중과 기준세율은 2%. 그 외에 별골 고고고 이런 게 한 15년, 20년 사이에 나왔던 시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다 보면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외운다 한들 시험장 가면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놓쳐요. 그래서 아마 시험 중에 재수이 가장 많은 시험이 중개사일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려워. 저 요즘 무슨 중개사학원 광고나 이런 걸 뭐 전부터 보거나 이랬지만 다 개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공인중개사 학원 강사들 중에서 자격증 있는 거 제 경험칙상 통계를 뽑을 수는 없어요. 3%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가서 실력이 쌓이잖아요. 웬만한 학원 강사보다 실력은 더 좋습니다. 특정 과목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골고루 다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내용을 소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틀이 잡힌 상태에서 나중에 증 딴 다음에 특히 중개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더럽게 무식해. 기본 세율도 다 못 외우고 확인 설명을 해. 뭐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사 잘하십니다. 제가 오늘요 20몇 억짜리 건물을 또 하나 팔았어요. 말을 겁나 잘해서 이런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팩트를 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삽니까? 몰라요.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는 거야. 우연히 운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중개업자 이런 분들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겠다고 환장을 하더라도 어리버리버리니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를 우선 시험을 합격하자라는 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신 노력에 10% 20%만 1년 꾸준히 실력을 쌓게 되면 진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중개사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적인 문제, 특히 세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질의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줘요. 중개사일 텐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노력을 더럽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율의 특례라고 해서 뭐 최대 3가지까지 설명드리고, 참고적으로 이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법인 많이 설립하시더라고요. 과밀 억제 권역에 본점 두면요 취득세 겁나 셉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의 취득세가 지금 이제 세법 강화되기 전에 4%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4%에다가 법인에서 본점이 과밀 억제 권역이 있다. 그럼 이게 기본이 8%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12%까지 올라갔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12%. 자, 지금 상가 건물을 제가 중개를 한다고 치십시다.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때 확인 설명을 할 때 기본
표준세율 4%, 물론 4.6%가 됩니다. 부가세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과밀옥제권액의 본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4%.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이 상가 건물을 살 때는 기본이 8%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면 제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 이름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본점을 과밀억제권에서 빼라. 서울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입니다. 인천도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이에요. 경기는 이제 성장관리권역이라서 공장지대에 있는 것들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천 송도를 말씀을 드려요. 인천 송도 가면 한 30만원, 40만원 내면은 사업자 등록 유지할 수 있는 사무실 2평인가 3평 이런 거 임대 줍니다. 본점을 송도로 인천 송도로 옮기게 되면 거기는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과밀억제권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법인에서 상가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4%의 표준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송도 외에도 몇 군데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로 본점 주소를 둘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취득세율 다시 갑니다. 원시 취득 2.8%, 공유물의 분할 2.3%, 유상승계 취득 1, 2, 3, 4, 주택은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은 4%, 상속 농지 2.3%, 농지의 부동산의 상속은 2.8%, 비영리법인이 증여 등을 받았을 때 취득세 2.8% 끝입니다.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거 바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내거 내가 찾아온 거니까 세율 낮게 책정한다. 한편 중과 기준세율 계지화라고 해서 계지화 이것이 바로 중과 기준세율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그 외에 중과세율로서 별골 고고고라고 하는 것이 표준세율 플러스 8%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지방세법상은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얕은 지식을 가지고도 전문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내용을 소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세율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끌었다가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